네, theme-based instruction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me-based instruction. Language courses are organized around the meaningful situations and topics. 언어 수업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상황이나 어떤 주제에 관해서 조직된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theme-based 혹은 topic-based curricula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theme-based curriculum은요, provide an organizing framework for a language course that transcends the formal or structural requirements.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언어 수업을 위한 어떤 틀을 조직하는 걸 제공하느냐 하니까, 포멀한 거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형태,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어떤 요구들, 이걸로 봐서는 이제 문법이라든지 텍스트 베이스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언어적인 linguistic structure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수업들을 transcend니까 넘어선다는 얘기죠. 이런 걸 초월하는 언어 수업을 조직하는 바로 그러한 교육 과정이 theme based curriculum입니다. 우리말로 테마, 주제 이러죠. 그래서 인제 내용이 조금 더 강조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theme based curriculum은 serve multiple interest of students,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를 이제 북돋우는 데 초점이 둘 것이고, 그다음에 offer a focus on content 돼 있죠.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인제 완전히 grammatical 거를 버릴 수는 없다는 건 뭐냐면, while adhering to institutional requirements, 어떤 기관이 요구하는 것들은 지키면서 이 말인데,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학교라든지 내가 소속된 어떤 사설의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문법을 중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그러한 기관, 소속된 어떤 그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어가면서 한편 학습자의 흥미, 그다음에 내용 중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theme based curriculum입니다. 다소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죠. 그죠? 이런 표현들 때문에. 포커스가 사실 이제 이쪽으로 간다기보다 앞쪽에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되겠죠. 브린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Theme-based teaching under the rubric of content-based language teaching. 뒤쪽에 지금 몇 장 넘어가면은 content-based language teaching이 나올 겁니다. 옛날에는 이걸 CBI 이렇게 불렀거든요. content-based instruction. 내용 중심 교수법인데, 이것이 어떤 체계 하에 속해 있다. 여기서도 위에서 지금 콘텐츠에 포커스 한다고 했죠. 사실은 이제 CBI하고 theme based하고 차이를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CBI의 한 가지라, 초반에 이제 형성됐던 어떤 그러한 이제 분류이기 때문에 완전히 쪼개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포함되는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For intermediate, pre-unit students니까 대학에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중간자 수준, 고교생의 한 중간 수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주제인 거죠.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wareness, and world economics. 이런 것들이 theme으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죠.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세계 경제 이런 주제들이 학습의 어떤 주제로 theme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또 material로 따져보자면 students read articles or chapters, watch videos, discuss issues, propose solutions, and carry out writing assignments on a given theme. 이걸 보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theme based의 어떤 구체적 형태가 조금 와닿죠. 어떤 주어진 theme에 대해서, 테마,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뭐 아티클이니까 저널 아티클일 수도 있고 논문 같은 거, 아니면 뭐 신문 기사나 챕터니까 이것도 북 챕터 있죠. 뭐 10강으로 되어 있으면 한 강 뭐 어떻게 뽑아서 읽는다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보거나 또 어떤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뭐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그다음에 글쓰기 과업을 수행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주로 인제 교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책상에서 같이 교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쪼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heme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확인을 좀 많이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변에서. 교양 영어 제가 교재를 보니까 딱 이 theme based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 numerous current out textbooks offer theme-based courses. 상당한 현재의 L2 교재들, 뭐 EFL이나 ESL 영어 교재들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뭐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 같은 데서 주제별로 쭉 이렇게 단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1강 뭐 animals, 그다음에 2강은 뭐 챕터 2는 뭐 environment, 3강은 뭐 fashion, 뭐 4강은 뭐 economics, 뭐 그다음에 뭐 health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어져 가는 거죠. 챕터가 이제 하나의 theme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Challenging topics engage the curiosity and intrinsic motivation and encourages student motivation as they address real-life issues and improve student linguistic skills. 어떤 도전적인 주제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내적 동기를 유발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 동기가 좀 올라갈 것이다. 모든 챕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모든 학생의 관심을 끌어낼 수는 없지만 주제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다양한 주제에 맞는 학생들이 있겠죠. 이렇게 쭉 변화하면서. 혹은 인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된다면 학습자들의 관심을 파악해서 특정한 theme을 구성하거나 뭐 교재에서도 특정 부분을 뽑아서 이제 발췌해서 활용을 하는 뭐 이런 방안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real life issues죠. 인제 뭐 좀 실제 생활이나 우리 주변 환경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일상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언어 능력도 이제 향상되게 된다. 학습자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interest 나와 있었는데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중요하니까 결과적으로 theme based의 어떤 콘텐츠라는 것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소재, 그런 내용, 그런 주제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자, 밑에 보면요. possible theme-based activities 나와 있습니다. Use environmental statistics and facts for class reading, writing, discussion, and debate.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활용하기 쉽죠. 교실에서 읽기, 쓰기, 토론 이런 활동을 위해서 환경에 관한 어떤 통계 자료나 팩트를 활용한다. 우리가 수능 지문에서 보셨죠? 그 그래프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실제 생활에 있는 원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청 같은 데 들어가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된 거는 이제 따로 구하든지 인제 우리가 번역을 해야겠죠. 그런 이제 통계 데이터들, 그다음에 팩트니까 인제 뭐 뉴스라든지 아까 말한 통계 혹은 논문, 자료 이런 것을 근거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읽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슈를 쓰고 해결 방안을 쓰고 방법을 또 토론해 보고 뭐 이런 과정들.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제 theme based에 이제 해당되는 활동이겠죠. 그다음에 carry out research and writing projects. 비슷한 활동이고 have students create their own environmental awareness material. 이것도 인제 연속될 수 있는 활동들이겠죠.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만한 어떤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는 theme based라고 하기에는 쪼끔 사실 쪼끔 많이 확장된 면이 있습니다. arrange field trips. field trip 가는 거죠. 인제 역사학과 학생들 있을 텐데 뭐 어디 유적지 탐사 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conduct simulation games. 시뮬레이션 게임을 수행한다. 여기서 지금 게임의 의미가 불명확해서요.
어떤 종류라고 지금 딱 단정 짓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진짜 게임인지 어떤 액티비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조금 모호한데요. 이것은 어쨌든 이제 실물 현장을 답사하고 실제의 어떤 액션을 수반하는 활동들인데, 팀 베이스트에서 이제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아마 앞에 쪽에 조금 더 가까울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완화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뷰했었던 어떤 선생님이 팀 베이스트를 사용해서 문화를 가르쳤다. 세계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 일인데, 각 조별로 뭐 여행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하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 뭐 이런 뭐 의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제 같이 찾아보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 나라의 어떤 의상을 이렇게 좀 간단한 도구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혹은 유사하게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입고 이렇게 시연도 하고 보여주면서 설명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영어 레벨이 조금 낮은 학생들도 컨텐츠 중심이니까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애들한테 좀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굉장히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실물을 활용하는 액션이 들어가는 이러한 theme based도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을 한다면 이제 실제 수업에서 구현이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experiential and project based learning. 우리 이것도 어떤 분들은 PBL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PBL은 이제 problem based learning이고 project based learning은 PJBL이라고 보통 씁니다. 이렇게 J는 소문자로. 그렇게 해야 이제 구분도 되고요. 실제로 PBL과 PJBL은 근거가 좀 다릅니다. PBL은 원래 메디컬 에듀케이션에서 시작된 그런 학습이고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은 아키텍처, 건축학에서 시작된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추구하는 바라든지 기본 원리가 그래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건축 그 수업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건축이라는 거는 뭐 어떤 주제를 주고 어떤 뭐 물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어떤 뭐 공간을 직접 설계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어떤 용도라든지 목적에 맞게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걸 이제 원래는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은 앞에 나와 있는 theme based보다는 훨씬 더 액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션이 눈에 observable 하다는 거죠. 뭔가 구현되고 만들어지고 몸으로 실천하고 드러나서 관찰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두드러져요. 먼저 보겠습니다. Experiential learning, project-based learning gives students concrete experiences.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접근법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그랬죠. 경험주의 어떤 접근법이다 해서 experiential 앞에 붙이기도 했고요. Which they must use language in order to fulfill the objectives of lesson. 그래서 그러한 경험의 과정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몸으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수행의 과정에서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언어를 사용해야만 되는 바로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PJBL을 일으키려면. 그래서 the activities include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Contextualizing language, integrating skills, and pointing toward authentic, real-world purposes such as 다음과 같이 실제 세상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어를 맥락화한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킬을 통합하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거기에 각각의 어떤 전략들을 활용해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실제 생활, authentic,
authentic하다는 것도 실제의 이런 뜻이죠. 진정성 있는 그러니까 실제 생활이나 실제 세계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목적들, 실제 삶의 목적들 이런 것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PJB의 활동의 핵심인데요. 밑에 지금 예시가 있습니다. 볼게요. Hands-on project. 이것도 이제 바로 뭔가 만질 수 있는 프로젝트니까 constructing a diorama죠. 어떤 모형 같은 것을 직접 만드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기원이 건축학에서 왔기 때문에 건축 구조물을 설계해서 만든다든지 뭐 물체를 만들거나 이런 공간을 설계하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eld trips and other on-site visit page. theme-based에도 사실 비슷한 게 있었는데 얘네는 이제 특정한 어떤 공간, 구조 이런 걸 좀 중시하다 보니까 공장을 방문한다든지 어떤 뭐 박물관을 가본다든지 특정한 약간 도시공학적인 이런 곳에 조금 더 관심을 둡니다. 주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형태, 공간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거죠. 경험. 그 다음에 또 비슷하죠. 리서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여기도 Value of Solar Power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주제가 뭐 태양열의 가치에 대해서 뭐 조사해 본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xtra class dinner groups. 이거 완전히 이제 확장이 아주 심하게 된 경우죠. Learning about Vietnamese cuisine 돼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에 관해서 배우는 건데 extra class니까 수업 끝나고 교실 바깥에서 이제 뭐 저녁 식사를 하는 어떤 모임을 가지면서 직접 이제 베트남 음식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영어를 사용하고 이제 배우는 거죠. 경험과 언어를 이제 조합한 거예요. 그다음에 creating a video advertising a product. 예를 들면 이제 뭐 유기농 과일 이런 상품들을 광고하는 영상을 제작해 본다. 이것도 이제 프로젝트인 거죠. 뭔가 제작하고 실물을 만들어내고. 어, theme based하고 완전히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에 붙여둔 게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자, experiential learning emphasizes. 이것이 이제 경험적인 학습이다 보니까 뭘 강조하느냐? psychomotor aspect of language learning. psychomotor라는 거는 정신운동, 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조합한다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니까 by involving students in physical actions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죠. 뭔가 액션이 많이 들어가고 몸이 직접 움직이고 공간을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ysical action 속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행동하고 뭔가 액티비티를 수행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어 학습이 이루어진다. 즉 머릿속에서 어떤 정신이 운동을 한다. 정신이 어떤 인지나 메타인지나 상호작용이나 association이나 integration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이제 이런 활동들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This foundation lies in learning by doing. 사실 이거는 이제 존 듀이의 학습 근거죠.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런데 경험주의는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1920년쯤 되려나요? 존 듀이의 어떤 이 경험주의 학습 유행하던 시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향을 이제 받았겠죠. 마찬가지로 발견 학습,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인 학습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것들은 learning by doing, discovery learning, inductive learning 뭔가 다 직접 경험해보고 누적적인 경험이 쌓였을 때 뭔가를 얻어낸다. 여기서 얻어내는 것이 이제 언어적인 것과 그 다음에 컨텐츠적인 측면이 동시에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experiential and PJBL은 used in the language experience approach 라는 것에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흔히 사용하는 뭐 용어는 아닙니다. 줄여서 뭐 LEA 이렇게 지금 뭐 흔히 쓰진 않고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지금 이걸 활용한 게, 이 언어를 활용한 게. 그리고 integrated skills approach. 통합적인 어떤 기술적 접근법. 이거는 이제 지금도 많이 이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수업 도중에 일어나야 된다. 언어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들. Students' personal experiences, such as a trip to the zoo, a movie, a family gathering at a park, etc., are used as the basis for discussion. 디스커스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 경험인데 이것도 굉장히 직접적인 경험이죠. 피지컬하죠. 뭐 동물원에 가고 극장에 가고 공원에서 가족들하고 뭐 놀았다.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이 이제 말하기의 어떤 활동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the teacher help students to write about the experience which is preserved in the form of book.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이 경험에 대해서 쓰기 활동을 또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에 대한 쓰기가 어떤 식으로 보통 보존되느냐 하니까 책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본 게 학교에서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은 이러한 경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글로 쓴 것을 모아서 책으로 낸다. 주로 이제 뭐 동아리 단위에서 동아리가 필드를 갔다 와서 혹은 뭐 필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자 한 편씩 쓰고 선생님 피드백 받아서 고쳐 쓰고 모아서 문집 그다음에 뭐 학급 단위에서 뭐 영어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에세이 활동을 하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 모아서 하나의 어떤 문집을 또 만드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사실 학급 단위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쉽진 않고요. 워낙 학생들이 많은데 교사 한 명이 다 이렇게 리바이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아리 단위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날에는 근데 AI 기술이 너무 발달을 빠르게 급격하게 하고 있어서요. 사실 학급 단위로 글을 써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글쓰기에서 특히 AI 활용하기 참 좋은데요. 여기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한번 시간을 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을 theme based하고 project based learning을 조금 구분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해서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이 이 정도 찾으니까 나오던데 뭐 100%라고 말하긴 그렇고 약간씩 이제 이런 거죠.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프로젝트는 진짜 이제 real world problem question 쪽이 좀 가깝다. 그러면 theme based는 이제 theme을 중심으로 interdisciplinary connections니까 간 학문적,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접목되는 이런 현상을 조금 포커스로 두는 거죠. 그런 주제를. 뭐 아까 문화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럼 영어하고 뭐 사회 혹은 뭐 영어하고 과학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혹은 뭐 과학하고 뭐 사회 이렇게 뭐 묶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theme이니까. 그다음에 뭐 미술하고 뭐 수학 이렇게 결합되거나 음악하고 수학 뭐 이런 식으로 또 좀 이제 결합될 부분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부분에서는 theme based는 주로 이제 teacher guided 하다면 project based는 student driven 쪽에 조금 더 가깝다는 거. 그다음에 활동도 theme based는 theme에 대해서 어쨌든 그 주제와 관련된 활동들, 주제가 항상 먼저 나오죠. 거기 반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은 연구하고 조사하고 설계하고 만들어내고 발표하고 이런 일련의 약간의 절차가 좀 이렇게 있는 편이고 프임 베이스는 꼭 정해진 뭐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이거는 교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제 구체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죠. 어세스먼트 측면에서도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프로세스나 해결 방안, 그다음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나 결과물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theme based는 이제 theme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잘 융합해서 드러냈는가, 뭐 생각을 드러내거나 어떤 다른 비주얼한 걸로 드러내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학습 효과로는 사실 뭐 두 개 다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critical thinking, connection building도 얘기고 비슷하죠. critical thinking, research,
collaboration,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거기 비해서 이제 theme based는 비슷한 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듯이 이제 collaboration, cooperation, communication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조금 더 포함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strategies based instruction 줄여서 SBI 되어 있네요. 전략 근거, 전략 기반으로 한 교수법 되겠습니다. 학습 전략을 어떻게 이제 구축해 줄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조금 이제 공부하는데 동기화시키고 스스로 이제 헤쳐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가이드, 원리, 이런 것들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전에서 약간씩 다루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중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거 봤었죠? awareness, raising 이런 것들. 네. 비슷한 부분 나오니까요. 그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프레리 유명하죠. 프레리 이렇게 뭐 한국말로 프레리 이렇게 해서 찾으면 많이 나올 텐데요. 1970년대 프레리하고 다른 이제 학자들이 student responsibility for achievement outcomes 어떤 학습의 성취 결과, 성취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학습자가 결국 자기 학습의 어떤 책임자다. 네,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죠. 교사가 인풋을 넣어줘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학습자가 스스로 좋은 학습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네, 이 얘기입니다. Enabling students to learn how to learn.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요즘 얘기하는 메타인지죠. 예,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 저도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PBL을 연구하면서 PBL과 사실은 PBL 이전에 메타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어, 먼저 공부를 좀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또 공부하게 된 계기는 그 이전에 제 연구 분야가 교사 정체성인데요. 전문가적 정체성. 이 정체성하고 메타인지 상관관계 연구하다 보니까 메타인지를 좀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인지랑 좀 상관이 있는 문제 해결 학습을 보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왔네요. 그러면 이런 이제 메타인지인데 일종의 학습에 관한 메타인지를 어떻게 이제 키워줄 것인가, 이런 거죠. Students become autonomous through becoming aware of their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taking action in the form of strategy involvement in learning. 학생들은 autonomous, 자동성을 띠게 된다. 자동화가 된다.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학습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뭘 통해서 그럼 이렇게 자동화가 되느냐?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 말이죠.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전략적인 어떤 형태를, 전략적 개입의 형태를 taking action이니까 직접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 실제로 경험해 본다는 거겠죠. 나의 장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또 그에 맞는 학습 전략을 한번 사용해 봄으로써 학습자는 자동성을 띠게 된다. 즉,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주체성 있는 학습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One of the powerful ways to student to help students succeed is through strategic investment. 그래서 학생들이 성공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제 학습 과정에서, 학습 결과에서, 즉 학습에서 성공하도록 하는 성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즉 뭐냐 하니까 전략적 투자를 통한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학습 전략을 활용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죠. Every complex set of skills for learning. 학습을 위한 어떤 모든 이 복잡화된 구체적인 일련의 기술들이라는 것은 is acquired, 습득됩니다. Through a combination of observing, focusing, practicing, monitoring, correcting, and redirecting. 사실 이 과정이 전부 다 지금 메타인지에 해당됩니다. 관찰을 해야 되겠죠. 쉬운 예로 생각하면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자기 반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 쟤는 어떻게 공부하나? 쟤는 쉬는 시간, 혹은 수업 시간에 뭘 하고 있나? 관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그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머티리얼이라든지 그런 것에 이제 포커스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그 학생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는 어떤 학습 과정에 포커싱 해보는 거죠. 나는 요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내 스스로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고 나는 이런 습관이 있구나. 그다음에 나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구나. 포커싱 해보는 거죠. 자기한테 대한 이제 awareness니까. 그 다음에 이제 practicing이니까 실제로 이제 행동해 보는 거죠. 누군가를 관찰을 하고 예를 들면 뭐 내가 그거를 내 몸소 실천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관찰해 봤는데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 그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연습해 보거나 뭐 혹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개선해야 될 활동이 있다면 그걸 이제 실천해 보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는 또다시 관찰해야 되는 거죠. 모니터링 한다는 것도 이제 면밀하게 본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observing이 좀 심화된 상태인 거죠. 그냥 observing 한 거는 이제 눈으로 본다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상태라며 모니터링에서는 보는 것과 함께 가치 판단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타당한 기준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과연 얼마나 갭이 있는가, 일치하는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면서 게이징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목표나 이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좀 다시 고쳐야겠어. correcting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전체를 다 훑어보고 생각보다 뭐 이 부분은 좀 잘 되고 이 부분은 조금 덜 됐다. redirecting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사실 메타인지 활동이고 이런 활동들을 다 골고루 조합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련의 학습 전략이라는 것이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혹은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걸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수업 때 전략적으로. Strategies based instruction, learning strategy training, learner development, learner traini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는 다양화돼서 쓰고 있습니다. 라슨 스프링만 종종 나왔죠. 앤더슨 이분들도 자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서적은 잘 못 봤는데 고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읽히는 분들이에요. 자, good language learners. 아까 좀 전에 제가 아까 위에서 언급했었던 뭐 그 사례랑 조금 비슷할 텐데 그러면 좋은 언어 학습자라는 어떤 아이들이냐,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느냐, 얘네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겠죠. Take charge of their own learning. 자신의 어떤 학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seeking out opportunities to use the language. language learner니까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더라. 자기가 나서서 뭐 외국인 친구도 만들고 뭐 공부할 시간도 내고 뭐 발표할 일 있으면 손들어서 적극적으로 막 표현도 하고 수업 중에 뭐 연습해 보세요, 뭐 활용해 보세요 이러면은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experiment 해본다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죠. L2를 갖고 experiment 해본다. 말도 뭐 문법이 틀려도 말도 해보고 글쓰기도 뭐 해보고 시도해보는 추측도 해보고 guessing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production tricks니까 이것도 어떤 생산 전략을 활용한다는 거니까 뭐 글쓰기 전략, 말하기 전략 이런 것도 활용해보고 allow errors to work for them. 에러가 자신을 위해서 작동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틀린다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연발함으로써 그걸 통해서도 뭔가 배울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신감 있게 에러를 계속 만들어냈다. 그러면 뭐 친구든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막 이렇게 커렉션을 한번 해줄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임프루브먼트 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적극적인 태도를 띠는 거야. 그다음에 learn from their mistakes. 앞에 것과 비슷한 거죠. 이제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실수를 하면서도 이제 플루언시는 늘어나고 실수가 교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 그럼 우리는 학생들한테 이제
좋은 언어 학습자라는 건 이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가 이런 전략을 수업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self-driven independent learners. 이거 한번 체크해봐야겠어요. self-driven이 아니라 drive가 아니라 driven 같긴 한데요. 이건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self-driven 하면은 자기 스스로 주도적인 이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몰고 간다, 부추기는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 active learner입니다. 쉽게 말하면 active하고 independent learners. Students must be fully aware of their own strengths, weakness, preferences, and styles, and utilize metacognition. 아까 했던 얘기들이죠. 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강점, 약점, 선호도, 학습 스타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고 메타인지를 활용한다. 다시 말해서 self-awareness raising 혹은 self-awareness raising 다 같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can efficiently adopt the pathways to success. 성공으로 가는 어떤 길을 효율적으로 얻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효율적인 거니까 조금 더 이제 능률이 오른다는 얘기죠.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고 또 투자한 시간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SBI specifics. 브라운이 이제 suggest 한 건데요. 1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1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timulate the awareness within students of preferred styles. 학생들한테 자기가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이 뭔지 이게 알아차리도록 자극하라는 거죠. 퀘스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체크리스트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어떤 대화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linking style to strategy with strategic techniques.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과 전략적인 테크닉, 이 기술을 가지고 연결하는 스타일인데 이 지금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스타일 투 스트래티지 그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학습 스타일 같은 게 있겠죠, 그죠? 뭐 나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독서실 가는 게 좋아요. 친구들하고 토론해서 학습하는 게 좋아요. 뭐 여러 이런 레스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어떤 그런 학습 스타일을 실제 이제 strategic techniques니까 앞서 말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이런 거겠죠. 이 good language learner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전략들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유형의 스타일을 가진 학생은 저런 전략을 한번 써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을 탐색해 보는 거. 그리고 providing extra class assistance for students입니다. 이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수업 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정말로 교사가 조금 에너지나 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고 학습자의 수가 좀 적을 때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일 때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1대1로 할 수 없다면요. 학생들이 학교 바깥에서 실제로 자기 자신의 학습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미리 제시하고 안내하고 또 샘플을 보여주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그러면 SBI가 지금 1, 2, 3번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입니다. Stimulate awareness. 자각을 자극하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과정인데 Most students are unaware of their styles, preferences, and ways of addressing various problems.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학습 양식이나 선호,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받지 않으면, 리플렉션을 스스로 잘 하진 않죠. 그냥 이렇게 파성으로 움직이는 거지. 자기 습관대로. 그러니까 첫 차시에 여러분한테 그 퀘스천에어를 한번 나눠 드렸었죠. 어떤 방식의 수업을 선호하십니까? 어,
대다수가 강의식을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또 상당수의 학생들이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선호합니다. 이렇게 응답했었습니다. 참고로. 네. Practical steps for awareness raising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awareness raising이 가능하겠느냐? 첫 번째, ask a student to fill out informal self checklist. 이게 있었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주어서 뭐 1, 2, 3, 4, 5단계 뭐 등급에 따라서 나누면 되겠죠. 5번 뭐 매우 그러함, 뭐 4번 그러함, 뭐 3번 보통, 2번 뭐 아님, 뭐 1번은 매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악에 도움이 되겠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평소에 학습하는 걸 좋아하느냐. The Minister Formal Personality and Cognitive Style Test. 이제 앞에 거는 비공식적인 거니까 교사가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쓰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우리가 MBTI라든지 뭐 어떤 학습 성향이나 이런 것에 관한 기존에 있는 테스트지를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nvolve students in readings about styles. 학습 스타일에 관한 어떤 읽기 자료들을 읽어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제 읽으면서 한번 네,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introduce, define, and discuss various styles.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개념 정의를 같이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encourage good learning styles among learners.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 훌륭한 영어 학습자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 영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단다.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퀘스천은 다음에 우리 교실 수업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볼게요. Attention to multiple intelligence is Gardner.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중지능 이론에 조금 집중해보자. 8가지 지능을 제시하는데 언어, 논리, 수학, 시각, 공간, 음악, 신체, 운동, 대인관계, 자기성찰, 자연탐구 뭐 이런 8가지 타입들이 있죠. 이것을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대입해 보는 거죠. Using these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학생들한테 나는 어디가 뛰어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To appeal to learner particularities and varieties. 학습자들의 특이성, 다양성에 이제 호소해 본다, 적용해 본다는 얘기죠. 결국은 학생들한테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극하는 거니까 이 8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좀 분야가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어떤 분야에 내가 좀 우수한 것 같아. 이렇게 확인해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스티슨 이 한 얘기를 보면 compilation of 150 different activities for language learners. 이 사람이 책에다가 학습자들을 위한 150가지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이제 모음집을 내어놓은 게 있어요. 책 제목이 Multiple Intelligences in Language Learning, a Guidebook of Theory, Activities, Inventories, and Resources 이렇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책이 PDF 파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문을 해도 지금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궁금하긴 합니다. 이 150가지나 있잖아요. 그죠? 뭐 15가지가 아니라 지금 150가지니까 한 번쯤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걸 아마존닷컴에 주문을 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뭐 볼만한 책이면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래된 책인데 아직 PDF는 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길게 진행돼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